그 대표님 어플 한 번만 보시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리운전. 저한테 이렇게 대리 이용했을 때 돈이 들어온다. 3년 동안 이 어플을 통해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쌓이신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쌓이신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게 한 3개월? 광고를 너무 많이 지금 때리고 계세요, 대표님이.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전자담배 가게를 하셨던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전자담배 가게를 문을 닫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은 영업왕 영업을 하면서 태양광 몇 개를 했더니 자기가 여기서 1년 동안 있는 것보다 수익이 더 좋더라는 얘기죠. 영업은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절도 내가 계획대로 할 수가 있죠. 수익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포스트 직업이 되신 분들 이 손가락은 넘어간다고 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K플러스 대표 조성환입니다. 내일은 영업왕이라고 유통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고 내가 돈 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는 우리가 살면서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죠. 근데 그 지출을 통하고 소비를 통해서 그게 나한테 수익이 될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생활 살면서 핸드폰도 사고 인터넷도 가입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모든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을 그냥 지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사업한 건 6년 됐습니다. 이 사업 전에도 돌아본 적이 없어서 계속 일은 했고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소상공인이었어요. 뭐 안 해본 업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먹는 장사는 거의 다 해본 것 같고요. 종류별로. 외에도 뭐 노래방, PC방, 여행사, 휴지공장, 버스회사 뭐 이런 것들 한 거 했어요. 업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로 많이 했을 거예요. 업종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고3 수능 끝나고 바로 일 시작을 했거든요. 전 수능 끝나고 다음날부터 학교 안 갔어요. 공부가 싫어서 사업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체질적으로 남 밑에 있지를 못해요. 한 번도 남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군고구마 장사, 군밤 장사를 해도 제가 사장하고 알바 둘을 데리고 했으니까요. 처음 시작하신 게 군고구마 장사신 네, 거예요? 군고구마 군밤 장사 했어요. 1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군고구마통 2개 놓고 불타는 군고구마 군밤 딱 써놓고 배달도 하고 핸드폰으로 그 군대 갔다 와서 처음 한 거고. 군고구마 사업 시작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군대 막 제대를 했는데 놀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또 겨울 시즌이었어요. 겨울 막 오기 전에 제대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교회 여동생들 2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썼죠. 그때 당시만 해도 배달 개념을 군고구마 군밤을 상상을 사람들이 하지 않죠. 군고구마를 하시면서 배달도 하신 거예요? 배달을 한 거죠. 군고구마 군밥을 아파트로. 솔직히 정확한 수익은 생각나지 않지만 저까지 4명이 군고구마 군밥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3분이 떠났어요. 저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거예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생계였고 저는 그냥 용돈 벌려고 했던 거라 그분들한테는 좀 지금 와도 생각하면 야, 넌 나쁜 놈이다. 그럼 그때부터 좀 사업에 대한 눈이 트이셨겠네요? 돈 버는 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돈 버는 게 재밌어가지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죽어버릴 만큼 힘들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내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죠. 사업을 시작하실 때 아내분은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저희 안사람은 제가 뭘 하는 거에 단 한 번도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도와주지도 못하지만 반대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일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항상 돈을 좀 잘 버셨나 봐요. 아니에요. 10년 넘게는 정말 바닥에 바닥을 찍었죠. 근데도 계속 응원을 해주신 거예요? 응원을 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리진 않았죠. 계속 뭔가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해봐 하고 이렇게 도와줬죠. 내일은 영업왕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신 거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돈이라는 거는 핸드폰에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핸드폰을 갖고 뭐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남들 다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원래 고기 썰던 사람이고 서빙 보던 사람인데 완전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저는 고민하는 시간에 해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그러면 처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할 건데 좀 도와주셔, 알려주셔 하고 매달렸죠. 사정했죠. 일단 어플이잖아요. 어플을 제가 만들 줄 모르니까 어플 만드는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아이템이잖아요. 기존에 누군가 안 했던 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상공인을 되게 오래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이 원스톱으로 좀 편하게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픈을 하려고 하면 포스기, 방역, 보안, 뭐 인터넷, 뭐 수많은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면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명함을 갖고 와요. 저희들 걸 써달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니네하고 거래 좀 하게 해줘. 거래.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다 쫓겨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유통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라는 그 담당자들 설득을 못 시켰죠. 자리에서 친구 중에 야 여튼 누구 찾아가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걔가 롯데렌트카 이사로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나 롯데렌트카 총판 하나만 내줘라 하고 이제 친구가 담당자 설득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총판을 내준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더라고. 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롯데렌트카 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너도 좀 해줘.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모으기 시작했죠. 아이템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17개 아이템을 모았어요. 매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충 해보니까 17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내가 굳이 왜 매장에 들어가는 것만 하지?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 쉬운 얘기로 제조업이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늘리는데 치중을 한 거죠. 한 6년 동안은 웹 만들고 아이템 늘리고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사람들을 늘리는 데 이제 제가 치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이템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주선 빼고 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우주관광 티켓 팔잖아요. 우주선 티켓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전 그것도 팔아먹을 자신 있어요. 지금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사업 분야가 두 가지인데 이게 제조업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제조업은 팔아서 이 판 금액이 매출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익금이 매출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익금으로 따지면 월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작아요. 이제 거기서 인건비 나가고 광고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아직은 제가 갖고 오는 돈은 별로 없어요. 일단 회사가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회사 먼저 키우자고 계속 투자하면서 키워가고 있어요. 초창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없이 3년을 계속 갖다 박은 거예요. 정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쉬운 얘기 이런 매장을 하면 오픈 날부터 수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다시 하라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는 출근하시면 뭐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팅 하죠. 아침에 미팅. 원래 월요일 날 미팅인데 오늘은 저희가 어플에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플 이름 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거 좀 해보는 것들과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요새는 이모티콘화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놓습니다. 대표님 이제 회의 끝나신 건가요? 네, 회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통 어떤 업무 하세요? 제 업무는 거의 미팅이에요. 아침 회의 끝나면 미팅하거나 이제 광고 파트를 제가 맡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광고 문의 온 사람들이 하루에 뭐 한 10대 명씩은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일일이 다 통화를 하죠. 이 내일은 영어방이 저 회사 어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청 내역들이 있어요. 대표님은 그럼 이 880만 원의 페이백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특별히 영업할 시간이 없고 저는 정말 순수하게 내가 써서 내가 돌려받은 돈이 한 이 정도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기를 사고 싶어 이렇게 고기를 들어가서 그냥 고기도 여기 저희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판매가 보이잖아요. 이 판매가의 7%가 다시 현금으로 페이백돼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여기 보면은 11번가 최저가보다 싸네요? 저희가 항상 물건을 올릴 때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서 올려요. 그러면 이 쇼핑몰에서 사는 게 가장 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격이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쇼핑몰에 한 5만 가지 정도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맨 처음에 올릴 때는 저희가 검색을 해서 올렸으니까 싼데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쌀 수도 있다. 근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가격 맞추려고 하죠. 집에서 쓰고 있는 렌탈 케어라고 하잖아요. 정수기, 뭐 비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뭐 안마의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저희가 코디 통해서 샀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저희 내일은 영업방을 통해서 사시면 된다. 여기서 싸게도 사면서 페이백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어차피 렌탈료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일은 영업방을 통해서 샀을 경우에 돈도 들어오는 거고 카드 할인 동일하게 뭐 코웨이 정수기 동일 기종 누구한테 하든 간에 가격대는 동일하잖아요. 그 렌탈료가 예를 들어 3만 원이야. 그럼 이 3만 원은 어떤 대한민국 누구한테 해도 3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 누구한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돈 안 주잖아요. 근데 내일은 영업방은 영업사원이 가져갔던 페이백을 소비자한테 주는. 유독 잘 나가는 상품군들은 뭐가 있나요? 그 뭐 쇼핑몰에서 뭐 잘 나가는 상품은 뭐다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좀 쇼핑몰은 다양하게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잘 되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죠. 저희가 잘 되는 아이템들이 뭐 태양광,
워낙 큰 수익을 주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든지 경정 청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죠. 경정 청구는 어떤 거예요? 경정 청구는 우리나라 조세법이에요. 조세법인데 요즘 카카오톡에 보시면 뭐 세금 돌려받으세요라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기존에 낸 세금을 과혼합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혼합된 거를 돌려받아라 라는 얘기. 내가 당연히 세무사님 통해서 세금 신고가 잘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정청구 저희 프로그램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정청구 저희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조회 한번 해봐라. 저 공짜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고 그걸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수수료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쉬운 얘기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나라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들을 알아서 다 받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은 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정책자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일은 영업왕이 찾아드리는 거예요. 연결시켜 드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소상공인이지만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이 얼마가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그분 신용도라든지 매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튼간에 그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논스톱으로 조회를 다 해드리죠. 쉽게 얘기해서 영업하시는 분이 대행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소개만 시켜도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소개만 시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고 싶대요라고 A라는 이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A하고 상담하고 A가 정책자금을 받게 도와드리고 나면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럼 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단계는 3단계 이후에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확장성이란 A가 B를 소개시키고 B가 C를 소개시키고 C가 D를 소개시키고 D가 E를 소개시키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다단계죠. 근데 저희 회사는 전통적 유통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 유통구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구조는 총판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파트너스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스, 이게 쿠팡 파트너스 있듯이 내일은 영업왕 파트너스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영업사원을 모집을 할 수 있다. 근데 영업사원을 아무리 많이 소개를 시켜도 이분들한테 돈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단계는 맨 처음에 가입비라든지 아니 뭐 물건 구매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내일은 영업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끝. 뭐 그러면 이게 다단계가 될 수가 없죠. 내가 투잡하고 싶고 쓰리잡하고 싶고 부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일은 영업왕 어플 다운받고 심플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많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부대표는 영업 귀재예요. 그러면 금액도 정말 많이 쌓이셨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쌓였죠. 부대표님 어플 한 번만 보시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리운전.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이게 클릭하셔가지고 전화하면 바로 이제 대리를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대리 이용했을 때 돈이 들어온다. 단가가 높은 것도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템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만약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면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어디를 갈 건지 해외 갈 건지 국내를 갈 건지 해가지고 내 인적사항 보고 상담 가능한 시간을 적어서 올려놓으면 저희 CS 직원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화하는 데에서 이제 일반 화분도 있고 화환도 있고 이제 화환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눌러가시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라고 메모를 남길지 내가 원하는 문구도 작성하셔가지고 결제를 클릭을 하시면 문구가 다 입력이 돼서 배송지로 가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스는 5,000원에 페이백이 들어옵니다.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쌓으신 거예요? 3년 3년 동안 이 어플을 통해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쌓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쌓이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신 분 어플을 보셨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신 분 어플 수익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이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게 한 3개월? 3개월 만에 보험이 좀 잘 돼가지고 원래 현대상 다녔다가 22년도 때 대표님이 영업왕에 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23년도에 또 연락이 오셨어요. 23년도부터 다니긴 했는데 출근을 잘 안 했어요.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출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잘 풀리더라고요. 출근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다 하거든요. 물량 공세로 막 올려요 저는 그냥. 근데 요새 좀 연락이 많이 와요. 서울, 천안, 부산 막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잘 풀리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 점도 있으신가요? 영업왕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지금
때리고 계세요. 대표님이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사업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가는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스가 되든지 영업사원이 되든지. 내가 내일은 영어방 파트너가 돼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직접 내 물건을 사면 또는 내가 직접 영업을 하면 마진이 한 70%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일반 회원들은 마진의 60%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가 우리 파트너에게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 같은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일반 다른 회원들을 모집할 수는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모집을 할 수 있죠. 하지만 10원짜리 하나가 가지 않죠. 뭐든지 파트너사 대표님한테만 올라옵니다. 내가 A를 소개시키고 A가 B를 소개시키고 B가 C를 소개시켜도 전부 다 그 파트너 대표님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파트너 대표님한테만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럼 파트너스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돈이 필요합니다. 260만 원이요. 260만 원이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정도거든.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좋은 옷 한 벌, 정말 비싼 옷 한 벌 정도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260만 원을 투자해서 대표님이 되시는 거죠. 대표님이 하는 역할은 영업입니다. 대표님들은 어떤 기업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영업을 하는 게 대표가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은 직원들이 하겠죠. 직원의 역할은 우리 내일은 영어방 직원들이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은 열심히 영업만 해주셔라. 근데 영업이라는 건 두 종류죠. 내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네,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키워놓고 파트너스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양도도 되는 네, 양도 됩니다. 자녀한테만 됩니다. 내 가족의 내 등기상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이제 어디 가시는 거세요? 은행 업무 잠깐 보러 가려고 합니다. 경쟁 업체는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뭐 이런 아이템 가짓수는 저희 뭐 반의 반도 없고, 저처럼 40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고 뭐 한두 개 갖고 시작하는 회사들이 좀 생겼습니다. 사업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버님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싹수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제가 취직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전 처음부터 취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도 취직을 해야 됐다는 목표를 갖고 하겠지만 저는 대학 나와서 뭔 사업하지? 처음부터 저는 이랬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아내분이 뇌경색인가요? 네, 2번 쓰러졌죠. 이게 왜 쓰러졌냐면, 이게 뇌경색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승승장구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지하겠지, 지하 1층이 끝나겠지, 지하 2층 넣고 막 계속 넣으더라고요, 지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주 월급이. 근데 제가 결혼 선물로 안 사람한테 넣어줬던 보험이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그 보험을 정말 손해 많이 보고 해약을 했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러고 나서 안 사람이 3일 있다 쓰러진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준 선물인데 제가 다시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안 사람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죠. 두 번째는 학교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경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왔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안 사람이 이제 학부모하고 통화를 하는데 안 사람이 말이 새더라고요. 핸드폰 바로 뺏었죠. 끊어. 가자. 바로 병원 데려갔죠. 근데 안 사람이 자기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발음이 샌다는 거를. 그게 이제 두 번째 뇌경색이었죠. 두 번째가 안 사람이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뇌경색은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 마비 쪽으로 왔고, 두 번째는 언어로 왔어요. 이게 언어로 오니까 글도 못 읽고 말도 못하고. 정말 안 사람 한 6개월간 너무 안 사람 고생했죠. 대화가 안 되니까 정말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 정말 한 달 내내 울기만 했어요, 안 사람. 병원에서. 다 제 잘못이죠. 지금은 90% 이상은 정상으로 왔죠. 제가 이제 사업이 나름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안 사람이 지금처럼만 살게 해달라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대. 대표님이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회사를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신가요? 제가 힘들 때 저한테 멘토가 돼주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서울에 계신 정말 소위 말하는 재벌 선배님인데, 제가 찾아간 적 있어요. 도대체 돈 어떻게 벌어야 돼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형님한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는 너만 돈 벌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남을 돈 벌게 해준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이게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남한테 끼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나 먹고 살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남을 돈 벌게 해준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일은 영어방 K플러스 회사가 거기서 사업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일은 영어방은 심플해요.
남한테 혜택 주고 남을 이롭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 당당한 수익을 보는 거죠. 사업 초기랑 비교하면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지셨어요? 회사 크기? 사무실 크기가 가장 많이 달라졌죠. 원래는 몇 명이서 시작하신 거예요? 저 빼고 둘이요. 지금은 내근직만 15명. 근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겠네요. 10,000명. 그때만 해도 20평짜리 사무실에서 저희가 일을 했는데 지금은 350평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로 많이 벌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벌고 계세요? 억 단위죠.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베이스를 가져가고요. 영업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수익이 있고 한 번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는 수익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소상공인 법인카드라고 이렇게 생긴 카드거든요. K플러스가 저희 회사고요. 여기 하나카드하고 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연회비도 없고 이게 법인카드하고 똑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시면서 그래서 소비자 그 또 카드 쓰신 분한테는 현금으로 0.2%가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업하신 분에게는 또 0.2% 그분이 쓴 금액 0.2%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드를 100장만 발급시켜도 그분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씩만 한 달에 결제를 해줬다고 하면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보시는 분 누군가가 월 50만 원만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50만 원을 버는 방법은 내 거 먼저 바꾸시면 돼요. 내 집에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내 집에 쓰고 있는 스타일러라든지 정수기라든지 뭐 비데라든지 가장 쉬운 거부터 일단 하시면 50만 원 너무 쉽게 버는데 지속적으로 또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스가 되시면 그 파트너스 대표님들은 회원 모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회원들이 저희 내일은 영업방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대리운전을 하든 3단원을 하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 파트너스 대표님한테는 자동으로 10%의 마진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회원 몇 명만 데리고 있어도 지출을 통해서 그들의 수익 창출을 통해서 난 자동으로 또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버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 전설적인 인물이 있으시다고. 저희 회사에 전설적인 인물들은 몇 분 계세요. 정말 영업 잘하시는 분들 몇 분을 얘기를 해주면 부산에서 전자담배 가게를 하셨던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전자담배 가게를 문을 닫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태양광 계약을 몇 개를 하셨어요. 태양광 계약 한두 건을 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전자관계 파는 것보다 매출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자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도 했죠. 보증금도 들어갔죠. 인테리어도 했죠. 재고도 갖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은 영업방 영업을 하면서 태양광 100개를 했더니 기본이 1,000만 원이니까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1년 동안 있는 것보다 수익이 더 좋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도 그만두시고 저희 거 전념을 하시고 30년 동안 간호사 하시다가 저희 내일은 영업방으로 전업하신 분도 계세요. 30년 정도 연차가 쌓였으면은 월급도 되게 상당하실 것 같은데. 저희 내일은 영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영업은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절도 내가 계획대로 할 수가 있죠. 그 간호사 생활은 내가 출퇴근이 얽매이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조절도 할 수 있고 수익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포스트 직업이 되신 분들 이 손가락은 넘어간다고 보죠. 네. 그분 저희 회사 첫 수익이 저 잊어먹지도 않아요. 3,400만 원이에요. 그분이 저희 회사 통해서 경정청구 영업을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인데 19곳을 경정청구를 했어요. 근데 10원 하나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20곳 가서 여기도 안 나오면 내일은 영업방 안 한다라고 하셨던데 마지막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분 첫 수익이었어요. 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죠.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저는 이런 거는 좀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의 열정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거든요. 누구나 다 절실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절실함과 열심히만 갖고는 성장할 수는 없고 정말 돈 벌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제가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나 다 목표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거고 머니를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라.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딱 그거 하나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실패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